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볼 건데,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 뭐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빠졌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뭐 이 2차 전지 관련한 LG 엔솔 쪽으로 좀 호재가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눌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옵션 만기일이죠. 여러 가지 좀 피로감이 있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또 미국도 휴장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부정적인 내러티브를 줬던 거는 이제 그 엔비디아 H20 이 수출 통제 발표로 인해 갖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안 좋게 흘러나오면서 포스코 홀딩스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시종일관 양 시장에서 매도를 쳤고요. 기관들도 마찬가지 매도를 치면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고 하락 종목이 우세했던 그런 이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후 이제 지수를 좀 이제 봐야 될 건데, 일단은 그 전에 시장의 어떤 자금들, 고객 예탁금이 여전히 좀 말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탁금이 어느 정도 이제 60조 이상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올라와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약간 이제 돈들의 흐름이 약간 정체돼 있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시장은 21선 주봉상으로 봤을 때 21선을 좀 목전에 두고 윗꼬리를 좀 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일봉상으로는 지금 대략적으로 21선 구간까지 이제 올라가진 못했지만 약간 현재 구간에서 좀 저항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갭을 띄어 놓았던 이 구간을 어느 정도 이제 메꾸고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까지 다 메꾸고 갈 것인지는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한다라고 봤을 때는 여기까지 열어두고 우리가 매매 전략을 짜는 게 좋긴 하겠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기술적인 좀 반등을 내어줄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일봉 그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121선 이평선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수는 최근 어떤 상승에 따른 이런 조정을 받을 때가 사실 되었긴 해요. 엔비디아 이 AI 칩 수출에 대한 금지 조치에 따른 명분이 뭐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자연적으로 이제 지수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조정을 받을 때가 좀 되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요번 주에 과연 이제 코스닥 지수는 21선을 좀 지켜주는지 여부,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5일선 구간에서 마무리를 쳐주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지수 맥락으로 봤을 때 유의미한 구간이 이제 나오려면 결국에는 저는 2510포인트를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선을 회복을 시켜줬을 때 임팩트가 나와주기 때문에 21선 회복세를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21선 눌림목이 오게 되면 저는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은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포스코 홀딩스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볼 건데,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실 21선이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를 가다가 지금 다시 하방으로 내려와주는 가운데, 일단은 61선이랑 21선이 데드 크로스가 일단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나서 5일선이랑 21선을 좀 만나는 구간들이 형성이 돼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구간은 뭐냐 하면 5일선을 중심으로 바닥을 다지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다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평선 라인들이 수렴 구간을 거치면서 그래도 이제 저점은 좀 올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고점도 갱신하는 흐름을 향후에는 그런 식의 그림을 잡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포스코 홀딩스가 바로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이 나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바닥권을 좀 형성하는 그런 좀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이 이평선 라인들이 수렴 구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지 다시 한번 바닥을 잘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캐즘 구간도 뭐 장기화되고 있고 물론 철강 부분에 있어 갖고 좀 그래도 호재 뉴스도 어느 정도 좀 있지만 당분간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둘러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보자면 최근 이제 과거에 이 그 호화 해외 이사회를 구성을 해갖고 뭐 놀러 가고 막 이런 내용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최종우 회장 때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관련해 갖고 캐즘 장기와 정대영 포스코 퓨처 CFO 유상증자 카드를 꺼낼 것인가?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들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과 둘러싸 갖고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좀 이제 분석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포스코 퓨처엠의 어떤 재무 상태를 보게 되면 지금 잉여 현금이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이 1조가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2024년도에도 4년도에도 1조 3천억 원에 대한 이 현금 유출이 나왔고 올해도 마찬가지 현금 유출이 계속적으로 연간 이제 잉여 현금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이제 캐펙스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뭐 일단은 캐펙스가 이 연간 한 1조 3천에서 한 2조 정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채 비율도 좀 많이 올라가긴 했어 갖고 사실 뭐 그렇다고 뭐 유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서도 여전히 좀 뭐랄까 이 자금의 어떤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근데 최근에도 이제 현금 유보율이 빵빵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듯 포스코 그룹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작년에 포스코 퓨처엠이 그 6천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 증권을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자본으로 이제 엮이거든요. 그래갖고 이때 당시 이제 부채 비율이 조금 내려갔던 효과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따른 유동성도 어느 정도 이제 확보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포스코 퓨처엠도 퓨처엠이지만 이제 포스코 홀딩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미국 제철소에 대한 또 투자를 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확보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좀 많긴 하지만 여전히 좀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약간 주주 배정을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어떻게 봤을 때 지금 주주 환원에 대한 이제 정책들을 계속해서 이제 펴는 이런 상황에서 기존 주주들의 반발을 굳이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반발, 주주들의 반발을 굳이 지금 상황에서 뭐 살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 기존의 어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했듯이 그런 형태로는 진행을 안 할 가능성이 높지만 혹은 이제 3자 배정이라든지 혹은 혼합형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은 우리가 열어둘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적인 파트너십으로 이제 돈을 좀 빌려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최근에 이제 자산들을 좀 매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거 신종 자본증권을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유상증자를 안 하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꽤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유상증자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이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은 좀 낮고요. 조금 시장이 올라왔을 때 조금 상황이 개선되게 되면 유상증자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물론 있지만 현금성 자산을 6조 7,679억 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저렇게까지 할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거 지금 포스코 장이나 뭐 호주 니켈 광산 투자 실패로 2,700억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지금 4시 35분에 이제 떴는데요. 어제 뜬 기사인데 오늘 좀 수정이 됐네요. 요 기사를 쭉 제가 이제 봤는데 팩트는 그거예요. 포스코 홀딩스가 2021년도 이 호주 쪽에 호주 이 니켈 광산 쪽 호주 레이븐 소프 니켈 광산 쪽 요거 여기거든요. 레이븐 소프 니켈 광산 요쪽에 그 운영하는 회사 FQM이라는 회사의 지분 30%를 그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1,066억 원에 이제 인수를 했고 그리고 대여금이 1,778억 원을 대여를 해줬다. 근데 이제 최근 이게 니켈 가격 하락이라든지 전기차 수요 둔화로 FQM이라는 회사가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고 광산이 지금 2023년 4월부터 가동 중단이 되었다. 그래서 포스코가 투자했던 투자금과 대여금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으로 좀 재무적으로 처리했다라는 점. 이거는 이제 팩트적인 요소가 맞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2,700억을 아예 그냥 날릴 위기다. 이거는 조금 제목이 과장된 것 같습니다. 투자금이 완전히 소실된 것이 아니고 회계상 가치를 빵으로 평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미래의 광산이 재가동되게 되면 요거는 이제 가치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날릴 위기다. 뭐 이렇게 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악의적이다라고 느끼는 것은 저는 뭐 장이나 회장이든 뭐 최정우 회장이든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이 투자 자체가 2021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장이나 회장은 2024년도에 취임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여기에 대한 결정권자가 아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뭐 이걸 갖다가 좀 약간 리더십 위기다 요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단일 요 투자건으로 이 리더십 위기를 언급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악의적이다라는 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 뭐 이런 이제 재가동이 깜깜무소식 그리고 약간 뭐랄까 보장도 없는 뭐 유동적인 상태 뭐 이런 표현들이 사실 조금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매체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성향이 좀 있긴 한데 좀 요거는 좀 악의적인 기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추이를 계속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빚을 떠안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날릴 위기라기보다도 다시 이제 요게 이제 광산이 돌아가게 되면 다시 뭐 이런 부분들은 재가치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좀 매크로한 이 관세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포스코 이 홀딩스의 어떤 수급적인 상황들. 최근 들어갖고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이제 기관들의 매도까지 같이
힘입어 갖고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어디서 다시 이제 매수세가 또 들어오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매도가 좀 과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도 당연히 있었겠죠. 공매도도 있었는데 이 공매도 재개 이후에 처음에 막 들어오다가 많이 이제 줄어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으로 좀 저가에 있다 보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공매도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대차도 최근 들어하고 피크를 찍고 조금 감소 추이로 지금 가고 있지만 공매도도 마찬가지 지금 감소 추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여기서 쳤던 공매도에 대한 이 쇼커버링이 있게 되면 다시 한번 반등세를 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듯 지금 현재 구간은 5일선 구간에서 등락을 하면서 바닥을 잡는 구간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한번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도 최근 들어갔고 이 일봉상으로 21선을 다시 회복해 주다가 다시 한번 요 갭상승 띄었던 구간을 지금 완벽하게 또 메꿨습니다. 메꿨기 때문에 요번 주에는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포스코 DX. DX도 마찬가지 갭상승 띄웠던 구간 이번에 다 메꿔주고 있고 지금 61선까지 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1선 구간이 대략적으로 23,300원 정도 여기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여기 대략적으로 23,000원 구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구간은 사실 거래량 없는 구간이라서 조금만 다시 이런 식으로 살아나주게 되면 금방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요즘 로봇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DX도 충분히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견조한 편입니다. 견조한 편이고 최근 들어갖고 21선도 이탈 안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이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는 견조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기관들의 수급도 이번 하락장에서 많이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반등의 어떤 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으로 더 보시는 게 지금은 맞다. 실적도 좋고 이게 사실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는 가장 좀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를 하시고 인터내셔널 관심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포스코 그룹주들 투자 잘 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좀 시황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받아가실 분들은 참치형 교육방에 좀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시황들도 뭐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것이고, 요 교육방 들어오는 방법은 이 링크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